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탄저병에 대해서 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원인데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은 그 다음날 그 병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병에 대해서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탄저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또 다 잘 아시겠지만은 그 가온을 이제 처음 한 3년차, 4년차까지 이런 분들은 이제 기초적인 것을 좀 아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또 어떤 것이 무슨 병이다 이 정도 알 정도면 되겠는데, 또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가 잘 안 되니까 이제 남들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긴 한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긴 한데, 아무튼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보면은 이거 안 됐네. 이렇게 돼 있어요. 사과를 보면은 이 과실 표면에 이 과실 표면에 이 병반이 생겨요. 병반.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작은 그 색깔로 조그맣게 이렇게 아주 이렇게 병반이 생기죠. 병반이 검은색으로 작은 점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 이렇게 생기는 것이 이제 요거는 탄저병의 이제 시초구나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어요. 요런 게 이렇게 작은 점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 다음에 좀 시기를 지르면 또 날씨가 또 습도가 높아지고, 또 이렇게 되면은 요런 점들 위에 또 다몽색이 또 생겨요. 이 색깔이 이제 변형되는 거죠. 이 병균들이 포자 덩어리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우리가 과실을 봐서 이제 완전히 알 수가 있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초기에는 그런 점들이 이제 생겨가지고, 그런 점들이 생기는데, 또 기온이 이제 높아져 가지고 또 이렇게 되면은 또 다몽색이 이제 생겨가지고 생기는 걸 이제 볼 수 있고, 고기는 자꾸 커져요. 커지는데 이 과실에 이런 그 색깔이 변하는 이제 갈변한다 이랬는데, 이 원형으로 이렇게 둥글하게 이렇게 형성되면서 이제 이렇게 커가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한 2cm, 3cm 정도 크기가, 이 과일이 또 크니까 그것도 이제 벌어질 수 있겠지만은 다몽색 이런 병원균들이 포자가 이제 넓게 덩어리게 쌓이니까 이제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둥글게.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제 이 부위가 이렇게 이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 부위를 잘라보면은 잘라보면은 보통 이 원형, 이렇게 삼각형으로 쫙 깔으면 이제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런데 한번 그냥 제가 한번 짧아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일을 이렇게, 겁나네. 칼이 위험해. 이렇게 이제 잘랐습니다. 이렇게 잘랐을 때 병반이 이제 이쪽에 이렇게 생긴다 하면은, 병반이 이쪽에 생긴다 이런 식으로 이 원뿔식이죠. 원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바깥에서 안 나오네. 이 안쪽으로 이렇게 삼각형, 이 원뿔식으로 이렇게 파고들 가는 겁니다. 파고 이렇게 과일을 끊어 보면은 그렇게 이런 식으로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일이 되는 것을 요 가지고 이제 탄저병이다. 탄저병. 이 탄저병은 주로 이제 이게 지금 홍로입니다. 홍로, 홍옥이라든가 산사 이런 그 품종에서 주로 이제 더 심하게 좀 발생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겨울에 저장해놔도 이런 것이 계속 이제 진행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5월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런 분상자 포자들이 이제 형성되게 돼 가지고, 또 이런 사과를 땄던 이런 곳이라든가 이런 상충 부위 이런 위에서, 이런데 이제 빗물에서도 이제 이렇게 균이 이제 옮아가요. 비산되고, 또 새들이라든가 쪼아 먹겠죠. 쪼아 먹을 수 있어요. 새들이라든가 곤충들도 위해서 이렇게 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서 이제 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이 발견되면은 바로 이런 탄저병이라고 판단되면은 얼른 떼가지고 땅에 파묻어 버려야 돼. 그러니까 다른 뭐 이런 곤충들이 매달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을 보면은 그 사과나무 가지 이런 데 상처, 그래서 우리가 톱슨 페이스트 바릅니다만 상처, 또 과일 딴데 과일 달렸던 곳, 과일 들어온 곳, 또 잎이 떨어진 부위 이런 데서 이렇게 침입해 있다가 그 해를 납니다. 해를 나가지고 월동 난 후에 그 5월부터 야들 이제 분생 포자가 포자를 이제 형성하게 되면서 이제 비가 오거나 뭐 또 빗물에서 이제 비산 날아서 이제 흩어져 가지고 또 발생되고, 또 아까 얘기 드렸지만은 그 짐승들, 곤충들, 뭐 조류 이런 데 의해서 감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실에서는 그 7월 상순경에 처음에 이제 발생됐는데, 그런 7월 하순부터 8월 하순 말이 많이 발생합니다. 8월 말까지. 그 다음에 이제 9월에는 이제 9월 한 중순 정도 되면은 다소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감소하게 되고, 감소하지만 이 저장 중에 과일이 생겼던 것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장 중에서도 이러한 그 탄저병에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균들은 사실 이 월동을 하기 때문에 소독 같은 거는 참 봄에, 봄부터 5월 달부터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방하기에는 우리가 이 주위에 있는 그 아카시아 나무들 있죠. 아카시아 나무에 이제 먼저 그 균들이 야들이 옵니다. 호두나무라든가 그런 그런 나무들이 이제 주위에 한 100m 이내에 있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있으면은 거기서 비산돼 가지고 또 우리 가온에 이제 옮겨줄 수 있고 하니까, 그 주위에 아카시아 나무라든가 아니면 그 호두나무 이런 나무들을 사실 뭐 저희들한테는 없는데 며칠 보니까 이 뒤에 하나 와가지고 아카시아 나무가 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했습니다. 그런 나무들이 주위에 있는 것을 좀 살펴가지고 없애버리는 게 좋겠죠. 없애버려가지고 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병이 있을 때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채취해서 땅에 파묻어 가지고 병들이 이제 다시 오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모든 병들은 수세가 약한 데서,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수세가 이제 약한 데서 병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좀이 발생됐다는데 그 좀 발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 너무 수세가 약하고, 또 이제 동해가 오는 것도, 동해 와서 이제 동해가 와서 이제 나무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전목 부위가 이제 불어 터지고 뭐 이래가지고 이 밑에 이제 갈변돼 가지고 이 수피로 영양분들이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서 뿌리로 내려가서 축적돼 있다가 이제 그걸 이제 봄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 수피가 이제 이렇게 갈변돼 가지고 뭐 얼었다가 하는데 거기에 병이 생기니까 못 내려가는 거죠. 못 내려면 결국 이 나무는 이제 고사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너무 이 숲이 우거 차니까 거기에서 뭐 병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그러니까 햇볕이 항상 들어가야 되고 수세가 약간 강하다 하면서 키우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배운 대로 사과를 키운다는 것은 사실 힘들어요. 사실 힘든데, 저도 어제 저희 가온에 대학교 사과 대학 하시는 분들하고 강사님들이 이제 오셔서 봤는데, 저거 사과나무 너무 많이 다렸죠. 보시면은 너무 많이 다렸어요. 많이 다렸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참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또 어려운 만큼 또 열심히 또 해야 되는데 배운 대로 저는 다 못합니다. 그래서 한 80%만 하면서, 배운 대로 하려고 노력하면은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